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린 결론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이 발표에 앞서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엿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8원 전 감사 결과 오늘 발표, 감사원의 결론. 어제 감사원 감사비가 열렸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장고 끝 최종 의결합니다. 국회가 요청한 지 1년이 지나서 결론을 발표하게 되는 건데 정말이지 장고였습니다. 장고. 길었어요. 감사 쟁점은 2012년 한수원이 7천억가량 들여서 개보수해서 2020년까지 원전의 수명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한 게 정당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게 감사의 쟁점이었습니다. 명쾌하죠? 감사원의 최종 의결, 오늘 오후 2시쯤 결과가 발표되는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 등을 포함한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한수원 경제성에 대해서 일부 저평가를 했다라는 취지의 결론. 그러니까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그 정당성이 이 감사 결과대로라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했다.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여부에는 유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나오고 있고요. 반면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강력히 조기 폐쇄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조간신문들 보도가 조금은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아중앙의 보도가 그리고 조선일보의 보도의 결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아직 단정적으로 이 감사 결과가 어떠한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나 이 세 신문이 공통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건 현 정부 들어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그 근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라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도 오후에 실제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결과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뭐 또 개인적으로 더 취재한 거 있나 해서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2시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 많은 언론들이 엇갈린 이유 자체도 감사원에서 이 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서 4월엔 3차례 회의를 했었고 10월 지금 감사 의결 어제 하기 전까지 6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감사위원 간의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문건 하나하나가 좀 조율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감사를 시작한 것 자체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는데 과연 경제성이 없다 이제 이런 판단 속에서 조기 폐쇄한 게 옳으냐 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했던 많은 얘기들 종합해 볼 때 경제성을 과도하게 좀 저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많은 감사위원들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래서 조기 폐쇄가 잘못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꼭 경제성뿐이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이견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럼 과연 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징계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형사 처벌을 할 것이, 형사 고발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조간신문들이 미처 확인해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허위 자료도 냈다. 이른바 감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앞서서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저희들 다른 자료 또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감사 결과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방금 말했던 부분대로 충격적인 폭로 그 기조대로 발표가 된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사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이게 탈원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설사 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공무원들이 뭐 개인적 비리로서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징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맞지 않다 그런 또 생각을 해요. 단지 외압을 했다고 한다면 외압을 지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국민 경제, 국가 경제, 국민의 민생, 또 전력 단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윗선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외압을 가했다면 뭐 중징계하는 게 맞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마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감사위원이 7명인데 그중 한 명이 공석이어가지고 친정부 성향에 있는 위원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굉장히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들이 정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결론은 약간 절충형으로 좀 날 것 같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어요. 저도 아마 그렇게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해서는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이미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려봤자 이걸 다시 재가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현재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의 어떤 수용성이랄지 원전의 안전성 그런 차원에서 조기 폐쇄 결정이 잘했냐 못했냐 사실은 이게 주안점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단지 경제성을 따지는데 절차에 있어서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언론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관건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혹시 누군가 개입해서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부분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원 관계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결론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라, 이른바 부당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제기돼 왔습니다. 폐쇄 결정 이사회 석 달 전 한수원 작성 자체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하는 게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 원이 이득이다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2달 만에 계속 가동해봤자 이익은 1,778억밖에 안 된다라고 축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회의 뒤에 계속 가동했을 때는 224억 원밖에 이득이 안 된다라고 더 확 줄어듭니다. 이례적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백운규 전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낸 건 아니냐라는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동아일보 등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반응, 감사 결과 발표를 앞뒀는데요. 어떨까요? 먼저 민주당, 감사원 조사 과정에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당성 확보 힘들다. 설령 최악의 결과가 담겨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 수 없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전해들었다. 신정부 성향 감사위원 선임 시도 등 감사원의 정권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다. 산업부 등 관련자를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이 문제 오늘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앞서 설명 잘해주셨던 경제성 문제에 대한 조작 여부입니다. 조작 여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원전에 대한 판매 단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경제성의 이익 여부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만약 한수원 등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경제성을 낮춰 평가하고 결국 월성 원전의 폐쇄 조치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이 부분을 과연 감사원이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쟁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들이 한수원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인 건지, 그 위에 있는 산업부의 결정 과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한 단계 더 나가서 청와대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도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연루 정황, 관련자 중징계 하려던 감사원 6차례 회의 끝 징계 수위 낮춰. 최종적으로 이런 보도 내용들이 과연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연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이 결과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시켰다면, 이로 인해서 가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낭비하도록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따져 물어야 되고요.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하던 초기에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문제를 갖다가 정부는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건설 중단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근데 이거를 마땅히 내리려고 결정을 하게 되니까 상황이 심각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게 되죠. 근데 그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을 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건설 중단이 맞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최종적인 결정을 가다 보니까 이거는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저는 이때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던 것처럼 월성 원전 중단하는 게 되는 조치 속에서도 훨씬 더 많은 전문가 의견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 과정을 면밀히 따졌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그토록 일방적인 결정이 내리게 됐는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오늘 오후에 열릴 거라고 봅니다. 박수영 의원님.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해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선 저도 그 월성 1호기 이 문제를 왜 경제성만 가지고 처음에 그 조기 폐쇄 여부를 따졌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반드시 함께 따졌어야 될 문제거든요. 어쨌든 경제성 조작 여부나 또 산업부의 지시 이런 부분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워낙 대통령에게 반기까지 들면서 조사를 하는 분이니까 어쨌든 조사 잘 했을 거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거 있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탈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부터 바로 잡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비이상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동 해안에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그런 걱정은 없었는데, 후쿠시마를 보면서 이 원전의 안전 문제가 정말 치명적이구나를 인식하게 되었고, 포항 지진 이후에 한반도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월성 1호기는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2012년에 설계 수명 30년을 다 한 것입니다. 거기에 7천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서 설계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이에요. 2015년까지 3년을 더 운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말에 이것을 조기 폐쇄한 것이죠.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은, 원전 경제적으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본같이 안전을 잘 관리하는 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요. 이런 측면에서 설계 수명 30년이 다 한 것은 폐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병민 의원님 말씀하신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대변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던 지시는 뭐냐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선언을 하셨어요. 제 수첩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도입된 것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우리 정말 논의해보자, 원점에서부터.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시키지 않고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말 아주 합리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우리나라 원전이 24기입니다. 퇴임하는 2022년에 오히려 4기가 들어서 28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명이 다한 것들을 폐쇄를 하다 보면 2031년에 18기로 줄어지긴 하지만, 그 줄어드는 부분을 또 과도하게 높은 원전 비중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후세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인데, 거기에 마침 탈핵, 탈원전
이런 어떤 이념적 프레임이 씌워져서 찬반이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가야 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합의해야 될 후세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